윤석열이 몽유도원도를 알아요? 알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는 데에 중간고리, 실무자를 누가 했느냐? 김충식이 했다는 겁니다. 최은순의 내연남? 그렇죠. 그래서 이 김충식이 일본 뭐 대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몽유도원도를 반환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럼 돈으로 사오든가 아니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고, 이건 우리가 약탈 문화재니까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대한민국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그 풍신수길이 하사한 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로. 그때 당시에 노획을 했겠죠. 일본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칼을 주고 일본에 반환을 해주고 몽유도원도랑 맞바꾸겠다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대정부 질문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조태열한테 이 몽유도원도 관련해가지고 요거를 윤석열이 반환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냐? 외교부 차원에서도 요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조태열이 없다.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본 적이 있지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이 그래서 요 과정에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김충식 씨가 외교부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 ECI 여기에 2023년 7월에 등기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등기이사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단체가 몽유도원도 환수 계약을 체결하는 언론 보도가 12월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 장관은 외교부가 설립한 거 아니다. 등록이 이미 돼 있는 단체일 거다. 그리고 환수 계약 체결 모른다.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이 그럼 일개 비영리 법인이 우리나라 국보품 문화재 관리를 주도했다. 이거냐? 뭔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조태열이 이상합니다. 어찌 이 나라에서 이상하게 한두 가지냐고. 이 사건을 볼 때 그림이 주어하고 뭐야 이게? 등장인물만 바뀐 김건희의 메트로폴리탄 사리안 반환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헐. 그러면 그 칼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갖고 싶겠죠. 몽유도원도보다는 훨씬 갖고 싶겠지. 일본 극우들이 보기에는. 그게 일본이 어찌됐거나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우리가 그 칼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승전의 증거예요. 그거를 하사받은 놈은 분명히 일본에서 꽤나 이제 인정받는 총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총장군이 들고 있던 칼을 노획을 한 거겠죠, 우리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빙이 됐으니까, 만해무사할 테니까, 그게 이제, 풍신수길이 준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인 거야. 김충식 씨가 이 칼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서 풍신수길의 칼을 일본 측에 주고 몽유도원도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합니다. 몽유도원도를 그 사람 줄 건가? 그러면서 박물관도 지어주겠다고 했다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 장관이 모르는 일이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뒷배가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하죠. 문화재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물론 풍신수길의 검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요, 국보 1호 삼고 싶은 문화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승전했다. 임진왜란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장군을 때려잡아갖고 최고 지도자가 내린 칼까지 우리가 노획을 할 정도로 일본군은 이 땅에서 패퇴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를 넘겨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공식화 시켜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걸어놓고 입구에다 걸어놓고 일본 관광객 전용 통로에다 놓고 이거 보이지? 니네들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가 패전하고 나갈 때 흘리고 간 거야라고 보여줘야 될 문화재인 거예요. 자, 어쨌든 김성환 의원이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 조태열 장관에게 이거 공식적으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국회에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못하겠죠. 시기도 2023년 애매하잖아요. 네. 그 시기 때에 외교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저 생각은 그래요. 일본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칼이 갖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왔을 거고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반환한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요따위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가 도는 거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교부 차원에서는 합당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헛소문이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서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뭐 헛소문 무슨 헛소문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김충식에 대한 의혹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예요?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긴 해요. 실존 인물이고 일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얘가 최은순과 만나면서 이른바 각종 일본 종교, 특히 통일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통일교의 힘을 빌었다. 그런 얘기 있었죠? 통일교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국진당 지원해라라고 했다. 위세가 100만 명 이상한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통일교 재단 쪽에 계신 분하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사안이 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건진법사가 가갖고 재단 측하고 일종의 이제 뭘 해보자고 깔짝거렸다가 정작 한성자 교주님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개팽을 당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충식에 대해서는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있었다 그러면 일본 재단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교와 김건희하고 연결고리 안에는 건진은 실패한 케이스고 김충식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쪽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만큼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내가 보기에 만일에 일본이 꽂았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와 영향력을 미친 고첩이다. 일본의 고정 간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국내 외교 정책을 비롯한 대일본 정책, 경제 관련된 정책,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도 김충식이 상당히 김건희 모녀하고 밀접해 있는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홍작가 TV에서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은순하고 김충식은 나쁜 짓 하다가 만난 거예요? 원래 이제 나쁜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소들이 있죠. 걔들도 모이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합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더 나쁜 짓을 해본 거 봅시다.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어 봅시다. 그래서 당시 자본이 없었던 최은순이 갑자기 2005년 이후에 극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데에 김충식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충식이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직접 관여를 하고 심지어 로비라든지 정치인을 만나는 부분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게 걔가 버리고 간 양평 창고 수첩에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이건 역시도 대단한 리스트가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교계하고 연결고리를 한번 곰곰이 챙겨볼 종교계들,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계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택 선생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둘이 붙어 지내는 꼴을
현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네, 언젠가 이제 정재택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계나 의혹들이 일부 밝혀질 걸로 보여집니다.